저는 외교 안보 주요 사안에 있어서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일방주의 또 비밀주의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룩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체제는 한국 외교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국회는 이 뉴스를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아무런 소통도 협의도 없었습니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체제는 미국이 수십 년간 추구해왔던 것이고 한국의 역대 정부는 대체로 신중 대응하던 이슈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적 흐름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나 속도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밀고 갈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스타일을 보면 옆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돌진하는 시기입니다. 위태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미일은 또다시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또 한 차례의 진전을 이룬 것 같은데 다시금 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뻔합니다. 외교 현안에 대한 비밀주의 일방주의적 접근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핵 협의 그룹, 구속 조치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권에 대해서도 양측이 무슨 사항을 협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협상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방주의와 비밀주의를 정부가 제고하기를 촉구합니다. 핵협의 그룹의 경우를 보면은 정부는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협의 그룹이 출범할 때 우리의 주 관심사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때 미국이 신속히 단호히 충분히 대응하도록 한국의 의견이 방영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자산에 대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미국은 핵 자산 운용에 대한 타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핵 위협은 아주 비상한 상황이고 한국 내의 핵 무장론도 비등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자산에 대해서 주문할 수 있는 각별한 핵협의 체제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NCG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가이드라인은 핵 작전과 관련한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 과정에 우리의 견해가 어느 만큼 반영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점에 대해서는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정부는 자꾸만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통합된 것을 부각시킵니다. 이것은 미국의 관심사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 것이라고 의미부여를 했지만 주한미국 대사는 한반도 임무 수행을 위해 특정 자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억제를 위해 불러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됐다는 얘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또 미 측의 NCG 가이드라인 서명자인 비핀 나랑이라는 차관보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체계에서는 특정 임무나 목표에 특정 무기를 배정하지 않는다. 우리 자산을 미리 배정하면 유연성이 떨어진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아주 오래된 입장입니다. 북핵으로 우리가 피격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즉각 핵무기로 1차 대응을 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미국이 핵으로 대응을 가급적 피하고 이번에 통합된 한국 측 자산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으로 1차 대응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핵전력으로 대응한다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합된 재래식과 핵전력이 통합된 대응력을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다 대고 1차 대응은 핵이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미측의 그런 사정을 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1차 대응을 핵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것은 미리 그런 상황에 가정적인 상황에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맞게끔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미국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합리적일 수 있고요. 그 말씀은 미국의 강요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걸로 봅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어느 만큼 돼 있는지 의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핵을 피격받았을 적에 미국이 핵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확장 억제라는 것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 우리의 억제력을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시행령을 강화하는 것을 핵 기반 동맹으로서 단계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작년부터 워싱턴 선언 이후 NCG 설치해서 또 핵작전 지침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 협의가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것이 저희 평가이고 위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십시오. 예. 그냥 하시죠. 그냥 하시고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 논의 중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 의원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